그 기질이 남아있는 동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투어 끝나고 나머지 일정 중에서 혹시 만약에 택시 타실 일이 있더라도 뒷자리 앉으면 무조건 안전벨트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고야에서의 그 관광 즐기시는 첫 번째 철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가 가는 그 다카야마에서 좀 해당되는 사항인데, 다카야마 이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만 만들어 놓고 신호등이 없는 데가 굉장히 좀 많이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카야마에서 그 횡단보도 건너시는 게 이제 그 오늘 두 번째 주의사항인데, 우리나라는 횡단보도 건너갈 때 이제 왼쪽 보잖아요. 왼쪽에서 차가 오니까. 근데 일본은 반대에서 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신호등까지 없으면은 좀 헷갈립니다. 더 헷갈려요. 이거 지금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냥 단순하게 일본 애들은 이렇게 손 한번 딱 들어주면 다 서주거든요. 앞에서 서주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호등 앞에서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고, 천천히 건너시고 양쪽 잘 살피시고 손 들고 건너시라고. 그거 이제 그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근데 왜 그쪽 동네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렇게 바나나처럼 길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크게 지역을 굳이 나누자고 하면 태평양 쪽하고 우리나라 동해바다 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 동해 쪽하고. 근데 태평양 쪽에는 큰 도시들이 많아요. 우리가 소위 일본 하면 들어본 도시들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동경, 나고야, 요코하마, 오사카, 센다이, 뭐 히로시마, 뭐 이런 좀 큰 도시들이 이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도시들은 특징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죄다 폭격 맞아갖고 싹 다 갈아엎은 도시라는 거. 그냥 폭격이, 제가 말씀드리는 폭격은 뭐냐면 그냥 전투기가 몇 대 와서 펑펑펑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잖아요. 그 2차 세계 때 D29라고 큰 폭격기 있습니다. 걔네들이 한번 그냥 쑥 쓸고 가면은 완전히 그냥 도시 전체가 작살이 나죠. 그 폭격 맞은 동네가 바로 태평양 쪽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후에 복구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로 정비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바둑판처럼 신호체계도. 그래서 그쪽 도시들, 태평양 쪽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나고야도 이게 딱 보면은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지금 예전에 폭격 40번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싹 다 갈아엎어갖고 뭐 저희 나고야 성인이 뭐니 싹 다 없어졌는데, 그 뒤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나고야 역하고 오늘 우리가 미팅했던 그 테레비탑, 요 두 군데를 그 거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도시 정비를 다시 한 게 지금 나고야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돼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는 다카야마 시라카하고는 예전에 그 이 폭격, 융단 폭격이 없었습니다. 융단 폭격이 없어갖고 폭격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길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에 그냥 포장만 아스팔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의 스타일대로 그냥 적당히 이제 약간 타협하면서 신호체계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그쪽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다카야마는 특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에서 이제 그 말하는 소위 이제 지방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시라카하고는 그냥 없습니다. 그냥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 오면은 그냥 옆으로 비켜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다카야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들도 좀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관광하실 때 또 특히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신호등 앞에서.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쓰레기하고 이제 흡연 관련 사항인데, 흡연 장소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흡연 가능합니다라고. 근데 쓰레기는 쓰레기 버릴 때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요거 앞자리에다가 요거 놓을 거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놓을 테니까 요거 이제 그 하나씩들 관광지에서 들고 내리십시오. 한 장씩들. 왜 그러냐면 관광지에서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쓰레기 버릴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쓰레기통 어디 있지 그래서 막 찾지 마시라고. 시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시고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드시면은 꼬치라든지 아니면 뭐 종이 같은 거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 넣어갖고 가방에 잠깐 들고 계세요. 그리고 차에다 놓으십시오. 차에 그물 있는 데다가 잠깐 놓으셨다가 일단 오늘 투어 끝나고 시라카하고 해서 나고야 이제 들어올 때 그때 휴게소 들릴 건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갖고 있다가 차에다가 잠깐 보관해 둔다라는 거, 그게 오늘 세 번째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휴대폰.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그거 오픈 채팅방 다들 들어오셨어요. 여기다가는 어떤 거를 쓸 거냐면, 제가 오늘 이용하는 차량 번호, 뭐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집합 장소, 그 다음에 뭐 집합 시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여기다 제가 다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광하시다가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에 한 번 정도면 이거 올라왔네. 그래서 관광 주차장 위치 여기구나. 그래서 그거 이제 잘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투어 끝나고 오늘 미팅 장소 근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서 이제 헤어지는 그 시간에 이제 저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 나가 주시면 돼요.
그 오늘 딱 하루만 쓰는 거니까. 안 그러면 제가 또 내일 또 아침에 또 이제 다 강제 퇴실시켜야 되니까, 그거 이제 여러분들, 협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쓰시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쪽에다가 이제 그 질문사항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기도 하고,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에 공지사항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가 또 몇 개 올려놓긴 했는데, 그건 일단 제가 다카야마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라카고 들어갈 때 그때 또 설명 드릴 겁니다. 그런 거 좀 들으시면서, 요런 데가 있구나, 요런 음식이 있구나, 그런 거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우리끼리 같이 오늘 하루 쓴다는 하루 쓰는 방이라는 거, 그게 이제 그 오픈 채팅방, 요게 이제 활용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그 네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집합 시간 준수. 오늘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다 오셨으니까 오늘 45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좀 그 리듬이라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시다. 그러면은 1분만 먼저 가자. 요거만 좀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1분 정도만 먼저 오자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주시고 관광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영향이 나오냐면 사실은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그러면 5분 정도 금방 쑥 지나가는데, 이게 관광지에서의 5분은 대단한 게 아닌데 그 고속도로에서의 5분은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갖고 그 주행거리가 좀 차이가 나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을 일단 최대한 그 원래 이제 시간에 맞춰서 6시 반에서 40분 사이 요 사이에 좀 맞춰서 오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이제 1분만이라도 좀 지켜주시면은 좀 시간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약간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시라카하고에서 시간을 좀 더 배정을 해서 그 관광을 이제 짜볼 테니까요. 그건 저한테 맡겨주시고 일단 그 시간 집합 시간만 일단 2번 정도 오늘 우리 지금 관광지 이제 다카야마 먼저 갈 건데, 다카야마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휴게소 잠깐 들릴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들려서 다카야마 출발할 때 그 시간하고, 그다음에 다카야마에서 집합해서 시라카하고 들어갈 때 그 시간, 그 시간 2번만 일단 딱 지켜주시면은 시라카하고에서 여러분들 좀 시간 좀 확보 좀 되면서 좀 여유 있게 좀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합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이게 이제 다섯 번째고, 이제 마지막은 오늘 투어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버스 안에서의 그 시간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청하신 이 시라카하고 다카야마 코스는요, 일본에 보면은 그 버스 투어들 굉장히 많아요. 오사카에서 교토 이렇게 갔다 오는 거라든지, 북해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일주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후쿠오카 이렇게 가는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이 코스는 여러 일본에 있는 코스들 중에서 가장 험난한 코스를 신청하신 겁니다. 다른 데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평지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보고 아니면 주변 이렇게 보면서 다니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산을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산이 좀 높아요. 1100m. 1100m 산을 이제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산을 타고 넘어가서 동쪽으로 빠지면 다카야마, 그 다음에 서쪽으로 빠지면 시라카고입니다. 그러니까 나고야가 이게 태평양 남쪽에 있는 태평양 쪽이잖아요. 태평양 쪽에 있는 남쪽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갔다가 북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역삼각형으로 오늘 투어가 이제 진행되는 방향인데, 이게 이제 길이 전부 다 산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일본에 있는 고속도로, 뭐 수많은 고속도로 엄청나게 길게 뻗어 다 이제 얼기적이 설켜 있는데, 제일 높은 고지대는 이 고속도로에 다 있습니다. 1100m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휴게소, 오전에 우리 휴게소 잠깐 들릴 거거든요, 갈 때. 그 휴게소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휴게소는 해발 850m, 일본에서 하늘과 제일 가까운 휴게소라고 하는 곳으로 또 들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때 딱 가보시면 공기도 확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위로만 다녀요. 산 타고 위로만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 에리아가 어느 에리아냐면,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항로상 여기를 지나가지는 않을 텐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이쪽 항로로 들어올 거예요. 일본 딱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눈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산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에리아, 거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는 시라카하고 다카야마가 있는 에리아입니다. 그래서 그쪽 에리아인데, 산 꼭대기까지 가려면 2000m 넘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다닐 수 있는 최고의 고점 1100m까지만 딱 찍고서는 이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투어라는 거. 근데 산악 투어다 보니까
산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고속도로니까 계속 이제 그 직선에 가깝게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터널이 무지하게 많아서 오늘 내가 일본 와서 이렇게 터널 지나간 건 처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터널 지나가실 거예요. 다카야마까지 한 45개, 그 다음에 다카야마에서 시라카하고 넘어갈 때 15개, 그 다음에 시라카하고에서 나고야 나중에 내려올 때 46개. 그래갖고 오늘 100개 조금 넘게 이제 터널 지나가는데, 이 터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 안에서의 이동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좀 쉬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쓰시는 곳은 다카야마랑 시라카하고지, 차에서는 피곤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주무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이제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그 즐기시면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광지에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쓰시지 않을까, 활기차게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라카하고 끝나고 다카야마, 나고야 내려올 때, 시라카하고 끝나고 나고야 내려올 때는 1시간 반 동안은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숙면 취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안내 안 합니다. 저도 좀 쉬려고. 그래서 그 안내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 또 이제 그 에너지 충전하셔갖고 오늘 저녁 때 또 나고야에서 또 한 잔 더 하셔야 되잖아요. 맥주 하시든지 이런 거 할 때 도움 되시라고 또 제가 저 음식거리 또 말씀드리면서 넘어올 텐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에너지, 그러니까 이 차량을 그 오늘 이동 시간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오늘 그 높은 산을 넘어간다는, 오전에는 계속 넘어가고요, 오후에는 계속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그 우리가 이용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아이치현을 출발해서 기우현으로 가는데, 아이치현, 기우현, 미에현을 일본에서는 도호카이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호카이.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은 우리나라 동해바다 할 때 동해입니다. 동쪽의 바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호카이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에서 도호카이 지방 그러면 아이치, 기후, 미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올라가는 그 산속에 있는 도시를 호쿠리쿠 지방 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후에서 이제 호쿠리쿠 지방으로 연결되는데, 호쿠리쿠는 뭐냐면 북쪽의 대륙에서, 북대륙에서 대자 빼고 북륙 지방. 그래서 작년에 지진 나갖고 쓰나미 왔던 데 있어요. 8 정도 와갖고 굉장히 많이, 그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 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이 세 개의 지방을 호쿠리쿠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도호카이 지방과 호쿠리쿠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도호카이 호쿠리쿠도라고 하는 그 산악도로, 그 산업도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속으로 이제 계속해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그 산악고속도로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은 그 비행기 타면은 약간 좀 높은 데로 오면 귀 먹먹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좀 침생켜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한 400m 정도 올라가나 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런 그 코스가 그런 산악도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 오늘 투어를 이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산악고속도로 이제 그 진입로 들어왔어요. 진입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럼 저도 이제 안전벨트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일정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쪽 그 아이치현, 이쪽 그 나고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잼 도시가 됐는지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이동을 할 테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안전벨트 하고 안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라이 타워, 중국 미라이 타워를 이제 출발했고요. 첫 번째 관광지인 이제 다카야마, 다카야마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야마까지도 그냥 직선 거리를 따지면은 대략 한 160km, 그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데, 150km,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로 가도 한 2시간 반은 걸립니다. 2시간 반 걸리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휴게소 들어가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들 휴식 취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다카야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카야마 한 11시 좀 넘어서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1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도 즐기시고 그때 이제 좀 도움되도록 제가 그 오프 채팅방 맨 위에 공지사항에도 이제 몇 가지 좀 올려놨는데 요거는 이따 휴게소 들렸다가 다카야마 들어갈 때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다카야마 이제 그 관광 즐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시 좀 넘어서 시라카하고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다카야마하고 시라카하고도 사실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고속도로로 50km 그리고 1시간 정도 이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라카하고에 도착하면 2시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2시간 동안 시라카하고 이제 자연관광 좀 즐겨주시면서 안에서 이제 산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시라카하고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시 좀 넘어서 이제 나고야로 출발할 거고요. 시라카와에서 나고야까지는 한 1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한 3시간 가까이 걸리죠. 근데 여기서도 그 중간에 잠깐 이제 휴게소 이제 들려서 쓰레기 버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전으로 제공되는 카레빵 하나씩 맛보시면서 나고야 들어오실 거고요. 그때 남은 일정 중에 나고야 음식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드릴 테니까 한 끼 정도는 나고야 음식이 이런 게 있었구나, 요런 맛으로 먹는 거구나, 그거 좀 알고서 이제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나고야 음식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나고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나고야 한 6시 한 40분, 30분에서 30-40분 정도 이제 예상되는데 조금 정체 있다고 하더라도 한 50분 정도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투어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쪽 일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서 왜 이쪽 지방이 이렇게 그 노젠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본 그러면 일단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이제 간단하게 시작하면, 일본은 우리나라 동남쪽 남동 쪽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언뜻 보면 섬 한 큰 거 한 4개 있는 것 같아요. 4개 있는 것 같은데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한 6,800개, 한 7,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00개 가까이 되는 이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이 섬 중에서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 주요 섬 4군데, 4군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하실 때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4군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일단 첫 번째 섬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죠. 아주 날씨가 좋을 때는 육안으로 부산에서 직접 보인다고 하는 그 섬, 대마도가 있는 섬입니다. 바로 이제 큐슈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큐슈에서 이제 제일 큰 도시는 후쿠오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후쿠오카랑 나고야를 비교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저기 나고야 반도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 반도 안 되는 도시인데 하카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주변이 워낙 이제 막 크고 막 화려하다 보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국민 총생산량이라든지 생산량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고야하고 이제 비교가 좀 안 되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인구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후쿠오카는 큐슈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근데 같이 비교하는 거는 나고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나고야 지인분들 계시면은 후쿠오카랑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후쿠오카라고 하는 큰 도시, 그리고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대마도가 있는 그 섬, 그 바로 이제 그 큐슈라고 하는 섬이 이제 첫 번째 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섬은 바로 이곳입니다. 일본의 이제 본토, 혼슈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쪽의 야마구치현부터 시작해서 저기 북동쪽, 동북쪽에 있는 아오모리까지 거의 그러니까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 바나나처럼 생긴 기다란 섬, 동서를 이렇게 걸쳐져 있는 큰 섬이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혼슈입니다. 본토가 이제 바로 혼슈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가운데에 이제 중부지방의 이쪽 그 중부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나고야로 오신 겁니다. 나고야로 오셔서 지금 오늘 이제 그 투어 이제 출발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혼슈, 일본의 이제 웬만한 도시들은 여기 다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끌어가는 주축, 그 섬, 바로 이제 혼슈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섬은 이 혼슈하고 그다음에 저쪽 아래쪽
큐슈 사이에 또 섬이 하나 또 있어요.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은 그 진짜 그야말로 소도시죠. 소도시.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골프라든지 온천으로 좀 많이들 이제 그 손님들이 많이 좀 가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차분하고 아주 조용한 섬입니다. 바로 시코쿠라고 하는 섬이에요. 한자로는 숫자 4에다가 나라국자 써서 4국 이렇게 하고서 일본 발음은 이제 시코쿠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코쿠가 이제 그 세 번째 섬입니다. 마츠야마, 다카마스. 마츠야마가 요즘 좀 많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온천하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지방 소도시, 일본의 지방 소도시.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좀 인기가 있는데 예전부터 근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이제 바로 이제 마츠야마. 여기가 이제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시코쿠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섬은 그 혼슈 저기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혼슈 다음으로 넓은 큰 섬이에요. 넓은 섬인데 바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 섬이죠. 바로 그 북해도,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하는 섬. 이렇게 해서 주요섬 4개가 있습니다. 주요섬 4개. 이 주요섬 4개가 이렇게 있는데 면적도 엄청나게 넓어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1.5배 정도 크기고, 그리고 인구도 1억 2천 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행정구역도 촘촘히 좀 나눠놨습니다. 총 47개로 나눠져 있어요. 47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는 뭐 47개 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7개 이제 도도부현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도도부현. 일단 도라고 하는 게 이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라고 하는 게 2개 있고, 그 다음에 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43개가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거 2개는 한자가 틀려요. 한자가 틀려서 이제 도도부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일본의 그 먼저 첫 번째 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자로 도읍도자를 쓰는 곳입니다. 도읍도자. 그래서 일본의 수도, 일본의 수도, 바로 이제 동경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동경. 여기가 이제 그 첫 번째 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수도인 동경. 근데 우리는 그냥 동경, 오사카, 나고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동경 신지 뭔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가시는데, 정식 명칭은 동경도예요. 동경도. 근데 이 동경도도 좀 많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도 한 70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구, 시, 그 다음에 군, 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좀 많이 나눠져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이 나눠져 있는 이곳, 이게 바로 이제 동경도. 이게 이제 첫 번째 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는 한자가 틀립니다. 한자가 틀리다. 동경도는 그리고 요거에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동경도는 근데 이 주변에 그 인구들이 그 1,400만 명이 살거든요, 동경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인구의 한 10% 이상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 동경도를 포함을 해서 주변에 있는 3개의 현을 갖고 있습니다. 3개의 현을 갖고 있는데 이 3개 이제 베드타운이죠. 요거 이제 같이 해서 그 한꺼번에 이제 묶어요. 그래서 이제 광역권으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제 동경도를 포함한 이제 3개의 현, 수도권. 여기에 이제 일본의 이제 모든 인구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몰려 있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도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도는 한자로 그 길도자를 쓰는 곳입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할 때 그 도자를 쓰는 곳인데, 바로 이제 북해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제 현이 3개가 있었는데, 현 3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행정구역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도입니다. 이제 북해도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이제 지명이 탄생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북해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하얀 눈, 그 다음에 뭐 목장, 뭐 넓은 뭐 초원 같은 이런 목장, 뭐 이런 들판,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해산물이 맛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좀 시원한 관광지,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그 뭐 여름철에 해외로 가시는 분들 빼고, 올해 어디로 갈까? 더운 여름이니까 그냥 해변가 가자 그러면 이제 오키나와 쪽 제일 먼저 이제 그 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더위를 피해 가야 되니까 좀 선선한 데 가자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북해도를 이제 픽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시원하고 이제 그 휴양지 같은 그 이미지, 그게 바로 북해도가 이제 갖고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도고요.
그다음에 부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원래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한자 뜻을 이제 그 뜻풀이를 하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뭐 도읍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거, 여기 원래 부가 이제 그 일본에 이제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부가 이제 세 개에서 이제 하나가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경입니다. 동경이 원래 부였는데 2차 세계대전때 이제 도로 바뀐 거죠. 동경 도로 바뀌고 나머지 두 개의 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바로 옛날 일본의 수도였던 두 곳,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오사카,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절대 그 불변의 이제 그 존재죠. 천황이 살았던 교토. 이 두 개가 일본에 이제 지금 현재 부로 남아 있습니다. 부로 남아 있는데 요거는 지금하고 일본은 옛날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는 그 절대 존재, 그 다음에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이제 그 모든 그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거를 관장을 하면서 일본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죠. 총리가. 그래서 천황 총리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천황은 그대로 있고 그 총리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제 쇼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 사무라이가 앉아서 이제 일본을 통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사무라이의 그 정권이다, 사무라이가 통치했던 시대로서 그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연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정권 교체해 가면서 바꿔가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명의 아이치현 출신의 그 세 명의 쇼군, 장군들이 일본의 이제 그 지금 근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을 합니다. 일본을 완전히 싹 바꿔놓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역사에 반드시 나오죠. 근데 이 세 명이 전부 다 아이치현 출신이라는 그런 또 점이 또 재밌는 건데, 아무튼 이쪽에서 이제 그 출신한 그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쇼군이 살았던 오사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부로나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데, 먼저 이제 오사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사카는 일본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입니다. 제2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동경이 만약에 마비가 됐을 경우에 일본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이쪽에 있죠. 일본은 나라가 길다 보니까 동일본, 서일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과 서쪽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 나눠지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기후예요. 기후가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가운데,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의 가운데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키가하라라고 하는 그 전투, 일본에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재래 전투가 있거든요. 인구수 제일 많은 인원이 이제 동원이 된 그 재래 전투인데, 여기에서 그 바로 일본이 이제 또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바로 이쪽에 있다라는 거. 지금 진행 방향에서 왼쪽이에요. 왼쪽이 이제 서쪽이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그 세키가하라, 옛날에 싸웠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동서로 나눠지는데, 이 일본은 그 서쪽의 이제 그 중심점은 오사카고요. 동쪽의 중심점은 동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이끌어가는 제2의 심장과 같은 곳,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오사카, 옛날의 수도. 이게 바로 이제 그 오사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죠. 지금도 한 인구가 한 3만 명 돼요. 오사카 부는. 근데 오사카 시만 놓고 보면은 한 300만 가까이 되는데, 오사카 부루에서 전체를 다 따지면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두 번째 도시, 바로 이쪽, 오사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는 그 이제 교토입니다. 교토인데, 교토는 우리한테는 그냥 관광지입니다. 옛날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관광지, 절도 많고 신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옛날 그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그 교토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 교토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순하게 관광지는 아니에요. 단순한 관광지는 아니고 뭐냐면은 옛날에 천황이 살았던 곳, 그래서 이제 성지입니다. 성지. 왜냐면 천황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황의 존재는 우리한테는 그냥 일본에 있는 그냥 왕족이에요. 그냥 왕족이고 그냥 쭉 뭐 이렇게 그 대대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 왕족이다, 뭐 일본의 황족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들 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바로 이제 일본을 만든 신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얘기를 아껴요. 얘기를 아낀다는 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좀 뭐랄까 일본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바로 천황이죠.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그 화난 모습을 제가 본 게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천황 와서 사죄 발언, 그러니까 천황 와서 사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사람들 정말 화난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겉으로는 잘 표현을 안 하는데 뒤에서 꾹짝꾹짝하지. 겉으로 좀 표현을 안 하는데 겉으로도 저렇게까지 싫은 티를 내는구나라고 제가 좀 놀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천황이라는 존재를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건 건들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그렇고 일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리는 없지만 천황의 천자도 꺼내지 말라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냥 그 모른 척하고 그냥 뭐 네 의견 뭐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도 하지 마 그냥 그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일본 애들한테 건들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천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이라는 그 맥락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일본을 만든 신. 그럼 신이면 우리나라의 신인 예수님과 부처님처럼 뭐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렇게 종교 활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신앙을 이렇게 그 퍼뜨리고 하는 그런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 뜻을 기리고 있는 그 수많은 조그만 그 시설들이 있죠. 종류에 따라서 또 이제 큰 시설도 있지만 그게 바로 처음 보면은 이게 절인지 뭔지 헷갈리는 그 장소입니다. 바로 이제 일본의 이제 신사. 신사가 그 천황을 모시는 신들이 전부 다 일본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 신사는 그냥 지방에 있는 잡신입니다. 이 동네의 신이에요. 동네의 신, 그 다음에 잡신, 그 지역의 토착신,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겉으로 딱 보면은 천황의 천자도 안 보이죠. 그냥 딱 보면은 여기는 뭐 공부 잘하는 거 기원하는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는 가족의 이제 그 평화를 기원하는 신이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 그 신들이 여러 종류들이 많아요. 여러 종들이 많은데 이게 천황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습니다. 천황이라고 하는 신 아래 모든 신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 일 하면서 그냥 그 사는 데가 바로 일본 천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신도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 신도의 이제 우두머리가 그 최종 이제 위에 보스가 천황인 거고, 그 밑에 있는 여러 신들이 전국의 신사에 다들 자리 잡고서 퍼져갖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의 전통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일본에 한 8만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8만 개 있는 신들이 8만 명의 이제 신들이 이제 그 천황을 이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천황이 이제 직접 이렇게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뭔가 이렇게 교리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본에 있는 그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 천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의 이제 그 맥락으로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딱 보시면 되는 게 이제 일본의 종교죠. 그래서 그런 종교의 어떻게 보면 그 개념 때문에 교토가 이제 성지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토 이게 이제 두 번째 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43개 이제 현인데, 현은 그냥 우리나라를 따지면은 저기에요. 뭐냐면 그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가 43개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아이치현. 아이치현. 그 일본의 이제 그 혼슈의 정 가운데죠. 정 가운데 그 아이치현으로 이제 오셨고요. 이제 중부지방의 이제 가장 큰 도시인 아이치현으로 오셨고, 아이치현은 이제 현 청소대지인 나고야를 출발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해서 이제 산 넘어가서 이제 터널 이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 4개 넘어왔네요.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치현, 나고야 그러면 그렇게 이미지가 별로 없죠. 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아이치현 간다, 나고야 간다 그러면 거기 뭐하러 가냐? 뭐 일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놀러 가냐?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아이치현은 놀러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일 있냐, 뭔 일 있냐, 뭐 회사에서 출장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관광으로 아이치현 간다 그러면 애들이 아마 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여기는 그 관광으로 이제 지내는 곳은 아닙니다. 그나마 작년에 생긴 지브리 파크 생기면서 조금 이렇게 아이치현도 이제 뭐랄까요, 좀 인지도가 좀 올라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브리 파크 때문에 좀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도쿄에서 지브리 파크 하나 보자고 올 만한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쪽 그 주변에서 있으니까 온 김에 한번 가보자. 요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도쿄 같으면은 도쿄를 그냥 디즈니랜드를 목적으로 해서 그냥 가잖아요. 오사카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목적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그 급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동네가 이제 바로 나고야라는 거죠. 그래서 나고야 그러면 일본에서도 뭐 젊으신 분들이 아니면 지금 그 세대들 보면은 뭐 토요타 자동차 아니면은 그 야구팀 아니면 축구팀 뭐 이런 그 스포츠 관련 주니치 드래곤즈라고 하는 야구팀, 그다음에 나고야 그란파스라고 하는 그 축구팀, 이런 그 프로 구단을 좀 그 연상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이치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또 우리하고는 또 인연이 좀 있죠. 선동열, 이종범, 이상훈 선수,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병규 선수도 활약하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좀 거쳐간 그런 일본 구단, 그럼 이제 주이치라고 하는 그 구단을 또 이제 그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이치 드래곤즈 요거를 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브리 파크, 그 다음에 뭐 레고랜드, 뭐 이런 그 약간 뉴 오락시설 같은 유흥시설, 그런 관광시설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요게 아마 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쪽 그 나고야는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여기가 병창기지 본부예요. 본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쪽에서 뭐든지 다 이제 거점을 잡고서 이제 일본의 이제 통일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가장 아주 중요한 이제 거점 도시죠. 거점 도시.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제일 먼저 세력을 키우면서 점령을 했던 게 아이치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우현. 그리고 호쿠리쿠 지방, 북륙 지방 이제 이쪽은 이제 전부 다 점령을 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그 혼슈의 정 가운데를 딱하니 이제 끊어놔요. 끊어놓고 서쪽으로는 자기의 부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시켜서 정벌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쪽은 오다 노부나가 이제 동맹 관계에 있던 그 지방 영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시켜서 또 이제 그 동쪽을 정벌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갔죠. 끝나갈 무렵에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 이쪽 도카이 지방에서 자기 기반을 잡으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무력으로 일본을 전부 다 굴복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이제 일본을 이제 굴복시키겠다, 자기가 이제 통일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좀 괴팍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일본의 모든 걸 좀 바꿔놓은 게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습니다. 그 전까지는 칼 들고 활 쏘고 뭐 창 던지고 이런 전쟁, 말 타고 하는 전쟁에서 이제 총으로 하는 전쟁으로 바꿔놓은 게 이 양반이에요. 총으로 하는 전쟁으로 바꿔놓은 게 이 양반이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카톨릭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또 이 양반입니다. 천황 입장에서는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외래 종교가 또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 불교 하나만으로도 상대하기가 허덕허덕한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종교가 또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굉장히 좀 안 좋았을 텐데, 이 일본에 이제 카톨릭을 좀 들어오면서 이 일본에 이제 새로운 또 종교를 또 이제 갖고 온 게 또 바로 또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이제 자율무역화를 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한테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자체 내에서도 업적이라든지 이런 게 꽤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처음에 여기를 이제 잡고, 그래서 이제 천하통일에 이제 기틀을 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시대를 이제 만들면서 동경으로 이제 뭐든지 다 이제 수도권이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일본까지 이어져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세 명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하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 여기다가 기틀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아이치현 그러면은 정확하게 날짜 기일 딱 맞춰갖고 물건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이쪽 지방의 이제 철칙 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이제 꾸준히 몸에 배이는 거죠. 왜냐면 뭔가 하나 이제 잘못되면은
그 전쟁 준비라든지 이런 거에 전부 다 이제 그 엇박자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쪽 지방 사람들의 이제 그 장인 문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장인 쇼쿠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니면은 네, 타쿠미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대대로 집안에서 이제 집안으로 이제 그 내려오는 그 문화, 그다음에 물건 만들기, 그다음에 이런 그 기술력을 이제 갖고 있는 문화, 이게 이제 꾸준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방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 귀찮게 뭐 자꾸 불러갖고 뭐 만들고 해서 서비스하고 그 돈 얼마나 남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얘네들 이제 그 사고 방식인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 제조업이 잘 돼 있으니까. 지금도 물론 그 뭐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관광 산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뭐 그냥 마음속에는 이제 항상 이제 우리는 튼튼해, 재정적으로 튼튼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바로 이쪽 지역이죠. 그래서 이 나고야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따로 굳이 뭐 이렇게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그 DNA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거기 가면은 뭐 재밌는 시설 그렇게 많지가 않아, 놀거리 별로 없어. 이런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잼 도시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조업에 특화된 곳, 그게 바로 이쪽 나고야 이제 아이치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기업들이 좀 유명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한테 좀 잘 알려진 기업 몇 개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70년대 한 80년대 이때 그 주방기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쪽 회사가 좀 유명하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이제 린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린나이 가스레인지 만들고 보일러 만드는 회사. 그게 바로 이제 린나이인데 이 린나이가 이쪽 회사예요. 나고야가 이제 본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 연배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위에 제 어머니 세대들 결혼하실 때 그 혼수품으로 장만해 오신 물건들이 많을 텐데 바로 이제 재봉틀, 미식 만드는 회사, 미식 만드는 회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일본의 브라더라고 하는 미식 회사죠. 브라더. 지금은 이제 브라더 그러면은 뭐 컴퓨터 주변기기, 복합기 뭐 이런 거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원래 이 브라더는 미식 만드는 회사입니다. 방직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미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미식 만들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추가로 뭐 요즘에 이제 다른 그런 컴퓨터 주변기기 같은 것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브라더라고 하는 회사죠. 이게 나고야가 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리타케라고 하는 도자기 만드는 회사 유명한 데 있고요. 그리고 마츠다카야 백화점이라고 일본의 3대 백화점 있습니다. 다카시마야, 미츠코시, 그 다음에 마츠다카야. 세 개가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마츠다카야 백화점이 본사가 나고야입니다. 그래서 사카에 있는 그 마츠다카야 백화점인데 거기가 일본 본사이자 본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 그 마츠다카야 백화점이 또 이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뭐 회사 뭐 기업이란지 이런 거보다는 일본의 하나의 문화인데 바로 이제 유흥오락 문화죠. 그 일본 전국 어디 가나 가면 있는 그 유흥오락 문화. 바로 이제 빠칭코입니다. 빠칭코인데 이 빠칭코가 그 우리나라 제1교포분이 만든 거잖아요. 제1교포분이 만들었는데 바로 나고야 제1교포분이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그 제1교포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좀 많이 윤택해진 게 바로 이제 빠칭코라고 하는 그 문화죠. 그래서 그 유흥 오락 시설 문화 이게 또 이쪽 나고야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먹는 것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식음료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그 체인점이 있는데 고코 이치방이라고 하는 그 카레 그 전문점이 있습니다. 카레 전문점. 이게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카레 고코 이치방 이게 이제 이쪽 아이치현 기업이고 그리고 식초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식초로 유명한 바로 이제 미즈캉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일본에서 간장으로 유명한 회사 그러면 이제 기꼬망이라는 회사가 이제 유명하고요. 식초 그러면은 이 미즈캉이라는 회사가 유명하죠. 이 미즈캉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식초뿐만 아니고
조미료를 사용을 해서 생긴 거는 간장처럼 보이는데 이게 면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쯔유, 그다음에 샤브샤브에 이제 소스처럼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는 폰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식초 관련된 그 유명한 회사가 아이치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신 그 중부국제공항 바로 근처에요. 한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여기 식초 공장 본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미즈깡이라는 회사, 그리고 카고메, 파스코 이렇게 우리가 그 이온몰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메이커들도 이쪽 메이커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조그마한 기업이고, 진짜 큰 맘모스 기업은 두 개가 또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또 있는데, 일단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좀 예상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토요타 자동차라고 하는 거대 맘모스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우리하고 좀 약간 좀 악연이 있는 기업인데, 바로 미쯔비시 중공업이라고 하는 그 일본 제1의 군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송중기 씨가 주연한 그 어떤 영화 군함도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군함도를 실제로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미쯔비시 중공업인데, 여기는 그 우리나라하고 왜 안 좋은 악연이 있었냐면은 2차 세계대전의 그 강제징용 그 배상 문제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제재판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국제재판 이제 나왔던 그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직접 이제 그 국제소송 벌였던 거에 이제 있어서 우리하고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 근데 지금도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군수기업의 그 이미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일본의 항공우주 산업이 이 회사가 이제 그 메인입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우주 산업이 이 회사 때문에 그 70%가 아이치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치언 그러면은 토요타 자동차를 그 기반으로 한 자동차 산업, 그리고 미쯔비시 중공업을 기반으로 한 항공우주 산업, 이게 바로 이제 이쪽 아이치언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이제 커다란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딸려 있는 그 계열사들, 그 다음에 하청 기업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북쪽으로 가니까 계속 지금 산만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코스였으면 계속 공장밖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공장이 이제 아이치언에 많이 질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느낌, 그게 바로 이제 아이치언이 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의 이제 그 모습. 그래서 여기서 1년에 나오는 매출액이 어마무시해요. 일본 최고 탑인데 48조엔입니다. 48조엔, 400조가 훨씬 넘는 그 돈에서 거기서 이제 그 걷어들인 또 막대한 세금, 이 세금을 여기 사시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차등 없이 똑같이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복리 복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입니다. 참고로 나고야가 일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소득 수준 제일 높고, 그런데 거기다가 복지까지도 좋아요. 복리 복지도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세까지 그 애들 이제 그 육아수당 나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18세까지 그 전액 의료비 전액 무상화, 뭐 요런 거. 요게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일본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 도쿄에 있는 국회의원들, 오사카 국회의원들 보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는 꼭 실현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개 항상 걸어요. 근데 여기는 아이치현 자체가 인구가 700만 명이 넘는데, 근데 그 인구들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웬만한 재정 같으면은 잘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고야 그러면은 그 노잼도시 뭐 이런 거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일단 애 키우기 너무 좋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애 키우기 너무 좋은 도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 아이치현 나고야, 아이치현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전부 이제 갖고 있는 도시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애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그 이미지를 하나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관광객 이미지로 노잼 도시를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맞추는 건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자분들이 이제 그 이쪽 나고야를 이제 그 전근 와서 이제 혼자 이제 그 단신 부임으로 사시다가, 야 너무 살기 좋으니까 야 와라 그래갖고 이제 그 가족들 부르는데도 부르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게 바로 이쪽 아이치현.
아이치현이 이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잼 도시하고 똑같은 다른 완전히 다른 그 살기 좋은 도시, 애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쪽 아이치현 나고야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 그리고 항상 인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제조업이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용이 안정이 되어 있고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는 데가 바로 또 이쪽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어쨌든 매년 인구가 항상 늘어나요. 어느 인구학자는 한 2050년 가면은 나고야가 오사카를 역전시킬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그 주변에 회사들이 너무,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 필요한 데가 이제 바로 또 이쪽이죠. 그래서 남들이 노잼 도시라고 하든 말든 별 신경 안 쓰고서 여기서 이제 애들 키우는데 이런 데 이제 많이 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또 이쪽 동네 또 하나의 또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아이치현 나고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가는 그 다카야마, 기후현에 있는 다카야마는 아이치현 나고야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도시입니다. 산업도시, 기술도시 이런 이미지보다는 관광도시, 쉬는 도시, 그리고 재밌게 즐기는 도시,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강한 게 이제 이따가 아마 가서 이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구나. 그래서 정말 이제 좀 관광객을 맞이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제 20분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산 타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잠깐 쉬셨다가 이따가 그 도착할 때쯤 다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넓어서, 땅이 넓어서. 맨션이야, 맨션. 아파트가 아니라 맨션. 도쿄에도 맨션. 우리 빌라 같아서. 경치 좀 틀리죠. 특히 왼쪽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절벽인데 여기는 그 고속도로처럼 보이지만 일본에 있는 그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그 교각, 교각 중에서 제일 높은 교각입니다.
해발 125m짜리 125m짜리 이제 그 교각인데 여기 이제 그 고속도로처럼 이제 이용을 해서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 2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휴게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휴게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본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중에서 제일 높은 고지대에 있는 휴게소, 하늘과 제일 가까운 휴게소로도 일본에서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유명한 휴게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좀 대관령 휴게소 같은 느낌, 미시령, 대관령 이런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주변은 우리나라 대관령이랑 비슷하게 목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휴게소는 유제품이 좀 맛있는 휴게소로 좀 많이 유명해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우유, 치즈 뭐 이런 것들이 맛있는 데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딱 통과하자마자 왼쪽은 그 겨울철 되면 이제 스키장입니다. 스키장이 약간 좀 흔적이 보이긴 하죠. 스키장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목장,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휴게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면은 막 진입로에서 바로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그 전망대 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왼쪽 에리아를 이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바깥 공기 쐬시면서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셔도 괜찮고요. 건물은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에 매점이랑 화장실 다 들어가 있고, 여자 화장실은 혹시 만약에 많이 붐비면 그 오른쪽에 보면, 건물 오른쪽에 보면 임시 화장실 있어요. 여기 이제 사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줄 너무 길면은 그쪽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밖에 이제 옆에 보면 오른쪽 끝에 편의점 있습니다. 패밀리마트 편의점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뭐 현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적당히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바로 옆에 흡연실 이것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54분, 55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55분이면은 10분 하면 10시 10분, 10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10시 10분까지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는 어차피 뭐 그 번호도 뭐 4444 외우기도 쉬운데 꿀벌 벌 한 마리 그려져 있는 차량, 그게 이제 우리 차니까 제가 이제 밖에 앞에 서 있기도 하겠지만 혹시 만약에 어디지 이렇게 찾으실 때 그 모양 찾으시면 돼요. 벌 그려져 있는 거.